저희 먼저 서독제 인디 피크닉에 이렇게 초청되어서 같이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를 연출한 임호정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에서 나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오우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 역할 맡은 배우 방효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린 역할 맡았던 정이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주 배우님 영화 지금 보신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효린 네. 배우도 같이 효린 봤어요. 배우님한테 네. 물어볼까요? 네. 네. 두 분 모두의 따끈따끈한 감상평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뭔가 매번 볼 때마다 다른 지점이 보이는데 오늘은 명훈 선생님으로 나오신 성훈 배우님의 재밌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약간 네. 웃음 코드들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볼 때는 저도 이 두 인물에 많이 이입을 해서 봤는데 네. 보면 볼수록 그 주변 요소들에 많이 눈길이 가가지고요. 네. 또 이렇게 전재준 캐릭터랑 같이 연기를 못 시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너무 다른 모습이셔서 어쨌든 다양한 인물들이 보면 볼수록 새롭게 보인다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효린 배우님도 한 말씀. 네. 네, 저도 영화제나 이렇게 열릴 때마다 항상 다 봤는데요. 네. 오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좀 편집이 바뀐 것 같던데, 감독님. 감독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1프레임도 안 바꿨어요. 매번 볼 네, 때마다 부산 너무- 버전 그대로, 서독제 버전 네, 그대로. 너무 새로워서 항상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밖에서 오늘만 안 보신 거죠, 지금?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요? 그동안 너무 많이 봤어서 밖에서 있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밖에서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영화관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지금 좀 쫄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세 분께. 네. 1초도 1프레임도 편집을 바꾸지 않은 이모정 감독님께 그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 나서는 서사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성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는 대신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는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음에도 영화를 보고 나서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 학폭의 피해자들, 소외당한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영화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출발하셨는지 영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네.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논리적으로 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번 이 논리에 이렇게 하여튼 그 각자의 논리들에 계속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기 전에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학폭의 피해자들이고 또 가해자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좀 되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이 주인공들이 이제 죽음을 원하는 외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원하게 될 정도로 마음이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어떤 그런 상태를 생각했고요. 아마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만났던 어떤 몇 개의 죽음들, 그리고 네. 저도 약간 좀 그 정도로 괴로웠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더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지? 씩씩해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같은 외톨이들이 뛰어다니고 더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상처를 받은 걸 마주해야 되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계기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누군가 뭔가를 믿어야 된다면 이런 어쨌든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떤 뭐 신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신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옆에 있는 서로를 믿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은 감독님의 좀 더 깊숙이 들어간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관객의 힘이 중요한 것 같네요. 관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이제 이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르포라고 해도 좋을 만큼이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떻게 쓰셨을지 좀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소재를 좀 접하게 되셨을지 그 부분의 디테일한 묘사에 대한 것들을 착안하신 게 된 것들, 네네 과정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종말에 매혹된 사람들을 찾아서 제가 궁금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집단을 형성하고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 궁금해했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까? 였던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그 사이비 종교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었고요.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효천선교회라는 곳은 하늘의 효를 다한다는 네. 그런 약간의 뭐 그 모든 게 항상 저희 나라 종교들이 보면은 잘못된 종교들 보면 그 유교도 섞여 있고 무속도 섞여 있고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저도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의 논리들을 좀 섞어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분 정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눠본 적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사회나 가족이 주지 못하는 어떤 안온함, 애정 같은 것들을 종교단체가 만드는 공동체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되게 나쁘게 단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좀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게 컸습니다. 네. 그 배우님들께도 또 캐릭터 어떻게 또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남녀 선우는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도 좀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왕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캐릭터들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길을 떠나서 로드무비 안에서 역경을 좀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태도들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캐릭터를 좀 어떻게 연구를 했고 두 분은 서로 의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리 배우님 먼저 캐릭터 어떻게 좀 잡아나가셨는지. 캐릭터를 나미를 제가 이해한 거는 되게 박쥐 같은 캐릭터고 겁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세상에 계급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도 계급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오히려 되게 쫄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라서 더 악착같이 내가 위에 있으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겁은 먹은 상태로 안 볼래 막 이러면서 센 척하려고 하는 친구라고 이해를 하고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센 척이라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히려 센 척을 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센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어떤 좀 그 생각으로 캐릭터를 좀 처음 접하고 연구하셨는지. 저는 연기를 할 때 항상 캐릭터를 만날 때 저랑 비슷한 점을 가장 먼저 찾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연기할 때도 편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우와 방효린이 가장 비슷한 점이 뭘까 계속해서 그거를 찾았고, 근데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익숙해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공상하고 상상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선우도 혼자 외로운 시간이 너무 많은 친구니까 막 그런 게 많지 않을까, 막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나미는 제가 나미를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고요. 제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평소에 연기할 때 우리 배우랑 이주 배우랑 실제로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이주는 특히 그 성교회 효천 성교회 친구 그 어린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습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기할 때도 무섭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도 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떠들고 계속 항상 텐션이 엄청 높아서 우리랑 같이 있으면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공격적이고. 네, 아씨 오늘 왜 이렇게 안 돼? 아씨 언니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네. 저희끼리 응원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어떤 그런 지점들을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희주 배우님은 가장 그 체린과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어떤지 좀 그 캐릭터와의 접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체린이는 명백한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뭐랄까요, 연기 준비하면서 이 친구를 뭐 아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연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시선에서 체린이를 바라보는 편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체린이를 잘 보면 뭐 목 끝까지 잠겨있는 셔츠? 뭔가 답답한 듯 정갈한 이 풀뱅에 뭔가 차분한 까만 그런 머리라든지 핑크 가디건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늘 나는 떨리지 않아, 난 너네가 무섭지 않아 하면서 쌩긋 웃는 그런 미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좀 더 체린이를 잘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것 맞아요. 같은. 그 아까 아이들하고 있을 때 모습이 가장 실제와 가깝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영화 속에서는 연기처럼 보이게 하는 엄청난 고도의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새 배우 캐스팅 과정에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쾌재를 좀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살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앞두고 배우분들이 이제 확정된 거는 한 달 정도 전이었었고요. 그 전에 한 2달, 3달 정도를 계속 오디션을 했었고, 저희가 코로나가 제일 좀 힘들 때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비대면으로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찾아뵙고 만나 뵙고 해서 그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세 분이 잘 조화롭게 남이선우 채린같이 그 계급 관계나 그 어색하고 또 땡땡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보여야 되는 입장들이어서 다른 분들보다도 이 세 분의 조합이 딱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오오리 배우님 같은 경우 너무 제가 단편 영화에서 보면서 일단 팬이었던 배우셨고 연기를 너무 남이스럽게 잘 해주셔서 저 사람 안에 남이가 있다. 저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효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처음 사실은 뵀었는데 원래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도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오디션 보는 내내 그 채린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선우 역할도 같이 봤는데 그 연기마다 저희 그 오디션에 들어갔던 친구들이랑 저랑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뭔가 약간 지나가다가 되게 그 돈 주신 것 같은 느낌? 보석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런 땡 잡았다 이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주 배우님, 채린이가 정말 어려웠어요. 채린이가 이 캐릭터가 자칫 되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투적인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관객분들이나 특히 남이선우가 이 친구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될까였고 채린이는 그렇게 여러 명들을 보다가 정희주 배우님을 좀 오디션 후반부에 만났는데 이주 배우님이 그 눈동자가 까맣고 네. 살짝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맑다고 생각하면 엄청 맑고 뭔가 거기가 공허하다고 생각하면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두 개의 지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개를 되게 반사면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배우님이실 것 같다. 그리고 전형적이지 않은 게 너무 좋다. 그렇지만 이주 배우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선우에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으셨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무 잘 해주셔서 네. 네. 아마 이제 남이와 채린이 붙는 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안에서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연기 장면의 디테일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칼 들고 서로 네 연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좀 실제로 어떻게 좀 그 현장에서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지. 칼이랑 젤리랑 네. 칼이랑 젤리 네. 네. 사실 어마어마한 긴장감은 없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이가 원만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꽤 원만했던 것 같은데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이제 꽤 다급했어요. 해가 막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 조건이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더 막 절실하게 저는 사과를 했던 것 같고 더 절실하게 죽이고 싶지만 너무 무서운 그런 마음을 표현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많이 완만해가지고 남이가 갈등하는 지점은 얘가 옛날에 내 친구였었던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긋지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진짜 이주는 친한데 어떻게 그랬지? 이러면서 안돼 나 못해 이런 상태였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둘 다 센 척을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센 척하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캐릭터는 방효린 배우님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꼬분 같아 너 진짜 이러면서 그 말을 하는 센 대사들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좀 대사나 이런 처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고 좀 레퍼런스로 삼았던 것들이 있으셨는지 연기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그냥 실제로도 우리가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도 너무 귀여운 동생이고 그냥 뭔가 귀여운 아이. 그래서 남이에게
꼬분 같아 뭐 이런 거나 그런 것도 약간 그냥 우리를 대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천진한 것 같아서 사실 이 영화의 연기나 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굉장히 연기들을 정말 감쪽같이 해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감독님께 말씀을 질문 드리자면은 굉장히 이거 성장 영화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좀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그 터널 같은 것들을 장치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 틀은 좀 스탠바이미 같은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어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것 플러스 그리고 자살 아니면 죽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과하게 만드신 이유나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으셨는지. 일단 아이들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 그러려면은 진짜 죽음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나중에 시체를 보는 장면을 직접 꼭 직접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렇게 계속 동경하던 도망치려고 하던 그 죽음이 얼마나 차갑고 무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인지를 봐야만 더 살고 싶어질 것 같다는 계기를 꼭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종교 집단을 이제 영화 속에 넣은 게 이제 잘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종교 집단도 그렇고 학교 폭력하는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좀 큰 세계도 그렇고 조금 더 집단 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이 원하는 어떤 논리나 아니면 시스템이 원하는 어떤 목적성들에 강요되는 개인들만 거기 안에서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들은 거기서 외톨이고 사실은 그 종교 집단에 있는 쪽 사람들도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인데 그 안에 또 다른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부수고 싶었는데 아마 그러기에는 우리의 주인공들은 너무 아직 약하고 하지만 다시 산다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조금 더 이 아이들 자체로 그냥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 설정과 감독님 영화 만들게 된 계기를 제가 좀 먼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신 분들 선착순 세 분께는 저희 그 서독제에서 그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드셨네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쪽 네 끝에 네 번째 줄 관객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되게 잘 봤고 이번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은 영화였고 저 스스로도 되게 감상이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채린이랑 이제 남이랑 선우는 각자 갈 길이 보였는데 혜진이는 그 시스템 안에서 도망치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또 순응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혜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가 제가 조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선우의 별명이 구라잖아요. 근데 하지만 보고 있으면 사실 남이가 훨씬 거짓말을 많이 하고 허풍을 많이 하죠. 체린이의 모습도 훨씬 거짓에 가깝고 그런데 왜 구라가 되게 되었는지 두 개가 좀 궁금합니다. 그 혜진이 장면 같은 혜진이가 와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들이 사실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도 있었고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찍긴 했어요. 그 뒤에 후일담처럼. 근데 그게 이 두 명, 세 명의 관계성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 선우가 남겨놓은 핸드폰을 혜진이가 결국에는 가지게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이 집단에서 계속 막아왔던 외부와의 소통, 즉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사이비를 검색해 보는 장면이 있고, 선우가 들려주고 싶어 했던 오핑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으로 이제 혜진이는 다른 가능성을 두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구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 그런 별명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 어렸을 때 누군가 놀릴 때 막 진짜 아무런 맥락 없는 별명들을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체린이나 나미가 이 영화에서 그런 시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우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계속 보거든요. 피해자, 왕따, 뭐 소심한 애, 제 힘도 없는 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시선을 계속 씌우면서 그게 이제 뒤집어질 때 계속 뭔가 거짓말했어? 너 왜 엄마 아빠 없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이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아이를 봐서 그렇게 붙인 별명이지,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우는 가장 솔직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정하지 않고 감독님께 한번 드릴게요. 네. 어느 분께 질문 권한을 드릴까요? 그러면 네. 맨 먼저 눈에 뜨셔가지고 네. 끝에서 세 번째 회색 후드티 입으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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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물리적인 어떤 폭력, 그 복수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실패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영화들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폭력에 대해서 단죄를 하거나 복수를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흐르지 않은 것에 어떤 감독님의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요즘에 있는 그런 복수라든지 단죄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감독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일단 아이들이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인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런 폭력에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생채기를 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폭력의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이 아이들이 그걸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게 결국에는 기스라는 고작 그 생채기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건데 선우가 물어보면 나미가 하는 건 그냥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요. 뭐 너무 밉고 너무 싫고 사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정도로 많이 상처받아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또 동시에 착하고 바보 같은 이런 게 동시에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서 그 폭력의 장면을 이 친구들이 폭력을 가하면 결국에는 똑같이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거기까지 안 가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스라는 얼굴의 생채기를 어른들이 낸다는 것이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복수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한 우리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고립되게 만들고 그게 되게 엄청나게 악랄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동시에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고 되게 복잡하게 이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그게 어디까지 복수하게 될 것이냐 이해하게 될 것이냐의 그게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맨 끝에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네. 네. 꼭 선물 받으려고 급하게 든 건 아, 네. 아니고요. 세 번째 안에 질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렇게 무슨 글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원하셨던 작가나 감독님의 의도랑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파악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감독님이 명확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 내용이 감독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네. 네, 메시지. 네, 영화 엔딩 장면을 보면 둘이 이제 서로 상반된 길로 뛰어가잖아요. 둘이 분명히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둘이 다시 만날까? 아니면은 저대로 다시 또 모른 척하게 될까?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장 떨리게 생각하는 거는 남이와 선우 본인들일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내가 살기로 선택했는데 일단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어떡하지? 일단 왜 계속 괜찮을까?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저희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되게 힘들어서 겨우 성장이라는 말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겨우 되돌리는 선택을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 속의 남이 선우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 알아보게 되는 조금 더 혼자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인물들한테 있으면 그리고 관객들이 그걸 느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막막한 길이라도 살아볼 수 있을 만큼의 기억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추억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던 게 이 영화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캐릭터들도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변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배우분들에게도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그 끝에 가서 좀 느껴진 지점들을 좀 짧게 들어보면 이 질문에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리 배우님. 제가 생각하는 건 나미의 가장 약점이 어쩌면 자기가 계급을 나눠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더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우는 정말 밑바닥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강한 부분이 있고 이 친구와 내가 무시하는 나를 깨달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정말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든 순간부터 남이한테는 뭔가 계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즐거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것과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깨부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미를 통해서 처음에는 케이크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단 게 싫어질 정도로 단 것도 안 먹고 그랬었지만 나미가 옥상에서 같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옆에 서줬던 그런 순간이랑 또 나미가 효전 선교회에서 그렇게 회개 아닌 회개하면서 얘기해줬던 그런 순간
그리고 남이랑 같이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핫도그도 먹고 이것저것 했던 그런 뭔가 기억들이 계속해서 선우한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랑 혹은 혼자서 케이크를 한 판 사서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당이 떨어질 때 남이처럼 젤리를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핫도그를 먹을 때 남이는 막 설탕이랑 막 케찹이랑 이것저것 뿌려 먹는데 선우는 단 걸 싫어해서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그냥 맨 핫도그를 먹는데, 이제 나중에는 핫도그에 설탕도 묻혀서 먹고 또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알아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혼자서 자전거도 타고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채린이는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채린이는 폭탄머리가 되어서 혼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 채린이는 약간 갑옷이 너무 두꺼워서 그 속살이 도대체 얼마나 열인지 자기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그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두 인물을 만나면서 채린이는 그 갑옷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을 그 속을 지금 길을 걸으면서 아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 또한 채린이가 죽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가장 빨리 어른인 척하는 어린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도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네. 저희가 그 원래 세 분께만 선물을 드리기로 했지만 질문은 더 받아드릴게요. 네, 선물이 없습니다. 민망하지만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한 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순수한 질문. 네, 뒤에서 두 번째 줄 관객분께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때부터 감독님 장편을 기대를 해왔는데 제 기대보다 더 멋진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 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학폭이라는 소재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복수 아니면 뭐 용서 두 가지 선택지로 되게 얄팍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결말에서 사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구원하는 결말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는 그 남이나 선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가해자를 스스로 그들이 구원을 해주면서 그들 스스로는 피해자라는 틀 안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또 그 채린이 같은 경우에 헛된 구원을 찾던 채린이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말, 되게 위대한 결말이라고 느꼈는데 이 영화를 구상하시면서 처음부터 결말을 좀 정해놓고 그 글을 쓰셨는지 아니면 쓰다가 많이 바뀌셨는지 어떤 결말들을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가 채린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결말이 그 구원의 방식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두 주인공들을 위해서 어떤 통쾌함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채린이가 한쪽으로 그냥 좀 안 좋은 완전히 그 타고나게 나쁜 아이, 그러니까 복수해야 마땅한 아이, 벌받아야 마땅한 아이, 물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본성 자체가 그런 친구로 묘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게 뒤섞여 있는 것들의 비중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이들의 태도와 복수들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채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왜 나는 저 가해자를 저렇게 연민 같은 거 섞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체린이도 이 세상에 이 상황에 부모의 어른의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랬을 때 방식도 비슷하게 그 다 뒤섞여 있는 것들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한 명을 오롯이 순도 100%로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계속 자기 자신도 돌이켜보게 되고 왜 그랬을까를 또 생각해보게 되고 그 비율들이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고민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문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지옥 만세잖아요. 이 영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짓게 되셨는지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옥 다양한 지옥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지금 어디가 지금 지옥인 건지 사실 돌아온 이것도 지옥이 다시 아이들이 돌아와서 서 있는 그 자리도 지옥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실패한 복수극이자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어떤 그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갈 그 믿음이라는 거를 회복해 나가는 속에서 지옥을 어떻게 규정을 하시고 현재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네. 지옥을 그러니까 수안보에서의 삶이 지옥 같았던 어떤 친구들이 삶이라는 지옥이 너무 싫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결국에 더 심한 지옥을 보고 다시 원래의 지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지옥만세라는 말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그 베르사유에 쳐들어갔던 민중들이 외쳤던 구호라고 알고 있어요. 되게 빈곤했고 되게 괴로웠고 그 계급 차이에서 되게 오는 힘듦이 있어서 세상을 뒤엎고 싶을 정도로 들끓었던 그 에너지가 섞여 있는 말이 지옥만세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딱 내 영화랑 딱 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세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만세.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극치를 두 개를 합친 이 제목이 우리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삶이라는 반짝이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끔찍한 열기이기도 한 그 낮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요하고 되게 평안해 보이는 밤이지만 어떤 무서움이 도사릴지 모르는 그것을 두 개를 다 양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께도 마지막으로 그 세 캐릭터에게 각자 한마디씩 좀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아니면 관객분들께 네 마지막 인사 플러스 네. 남이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한테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쫄지 말고 잘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남이 같았어요. 지옥만세라는 영화도 그렇고 선우도 그렇고 삶과 그리고 연기하는 거에도 되게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오디션 이런 거에 떨어질 때도 선우를 막 생각하면서 그래 용기를 가지자 할 수 있어 선우처럼 그리고 그냥 뭔가 잘 안 될 때 항상 선우를 평소에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옥만세를 찍고 나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우 그리고 남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 힘들고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도 선우와 남이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 영화 보러 친구가 왔는데 오늘 생일이어가지고요. 생일 축하하고요. 아까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빵 그건 좀 그리고 아까 지옥이 어디인지 과연 어디가 지옥인지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요. 약간 뽀로로 관점으로 어디가 지옥이던지 내가 놀 친구 하나 있고 네. 핫도그 하나 같이 먹을 친구 있으면 지옥에서 한번 그래도 놀아보자. 너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잘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감독님 아까 그 약간 시나리오 쓰실 때 고충 말씀하신 게 내가 너무 이제 악인을 좀 이렇게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닐까 그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영화 보고 나면은 이 영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체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마저도. 그래서 너무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나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만든 굉장히 따뜻한 복수극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영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복수극이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영화라는 소문도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배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안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 그 인디 피크닉으로 또 이렇게 화제작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작품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토크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